제가 방송을 한 3주 정도 쉬었는데 쉬게 된 이유가 뭐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좀 뻘짓거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 제가 처음 생각했던 주제는 이 푸틴의 홍차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도대체 방사능 물질이 뭐길래 폭탄이 되기도 하고 발전도 하고 또 물에 타서 먹으면 사람도 죽느냐. 아주 극미량을 타는데도 이제 약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이 푸틴이 여기에 집어넣는 게 이제 아주 특별한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우라늄도 아니고 플루토늄, 라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물질을 집어넣죠. 그럼 굳이 왜 이거를 집어넣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폴로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보다 보니 이걸 처음 발견하신 분이 이제 퀴리 부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 퀴리 그분인데, 그럼 이 방사능 물질은 또 어떤 계기로 발견을 하게 됐느냐? 사실 그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X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선이 현대 물리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발견이었던 거라 과학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X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엑스레이가 왜 X냐 이걸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별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신 그 렌트겐 이분도 처음에 자기가 발견을 해놓고 이게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 가칭처럼 해서 X라는 이름을 붙여놨었는데 그게 그냥 정식 명칭으로 굳어진 거죠. 이게 당시 엑스레이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대중적으로 느꼈던 그런 충격과 공포,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병원 가서 늘상 찍는 게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당시 일반 대중에게는 이제 사진 찍으면 이런 이제 해골 형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공포를 줬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게 사진의 미래다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스토피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가상현실에서 살아가는 매트릭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좋게 바라보지만은 않았던 거고, 그리고 헛소문도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이런 사진사가 이렇게 다이얼 조작을 조금 하면 나체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막을 수 있는 납으로 만들어진 팬티에 납성분이 좀 들어간 거죠. 이거를 또 많이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현실성 있게 나온 제품이 뭐냐, 어린이용 슈 피팅 장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처럼 신발을 맞추러 가면은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케팅 포인트는 뭐였냐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으면 이제 뼈가 기형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해요. 아예 틀린 말 같진 않지만 우리로 치면 이 백화점에 뭐 사람들 수십 명,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와서 매장에서 신발을 신어보고 갈 텐데 그때마다 이 엑스레이 빵빵 터트리고 있으면은 이게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시 신발 가게 점원들 중에서 이 피부암에 걸린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이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거 말고 뭐 특별히 사용되는 용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DNA의 이중 나선 구조 이거를 입증한 것도 이제 엑스선 때문이었고요. 이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도 그 초신성 폭발이라든가 블랙홀 같은 고에너지 현상들은 그 엑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블랙홀의 영상을 얻을 때도 요긴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여기 보면 엑스레이 클로즈업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그럼 이 엑선을 도대체 어떤 분이 발견을 한 거냐? 이 비렐름이라는 이제 이름이 있는 거 보면 이제 독일 분이고요. 이분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네덜란드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유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그러니까 왜 퇴학을 당했냐? 친구들끼리 뭐 선생님 얼굴을 좀 웃기게 그려놓고 지들끼리 이제 돌려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렌트겐이 이걸 보고 이제 빵 터진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을 좀 모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임을 렌트겐이 이제 독박을 쓰고 혼자서 이제 퇴학을 당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 하면 그 당시 이제 독일어권인 중부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인문계냐 실업계냐 이걸 정해요. 그리고 인문계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를 졸업을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그 귀족과 평민을 나누는 진입장벽 같은 역할을 했던 거라 이제 검정고시 이런 것도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렌트겐은 그 중부 유럽 쪽에서는 이제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 대학이 이 스위스 산골에 있는 스위스 연방공대, 여기가 그 유럽의 MIT라고 불리는 곳인데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30명이 넘고요. 아인슈타인하고
그 천재 중에 천재 폰 노이만도 이제 여기 동문이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더 잘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여기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이제 독일로 돌아와요. 그래서 독일로 돌아와서 이런 짜잘한 연구 이런 걸 좀 하고 계시다가 이분의 친구인 그 헤르츠, 우리 그 전자제품 뒤에 이제 이분 이니셜이 이제 항상 박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 주제를 하나 추천을 해주는데 그게 당시 유럽에서 핫했던 그 음극선관에 관한 연구였어요. 참고로 이게 그 CRT 모니터, 지금은 생산이 되지 않지만 한때 우리 이제 두께가 이만했던 그 CRT 모니터의 그 시초가 이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진공의 유리관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단자에 그 5000V 이상의 고전압을 걸어주면 이 음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뭐 이런 유리벽, 금속,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미량의 그 수은 증기 이런 거를 다 두들겨 패면서 튀어나온 전자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이 전자가 이제 그 정지하거나 경로가 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나오는 게 X선이에요. 그리고 일부 전자는 여기에 부딪히면서 여기에 이제 형광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거는 이제 가시광선인 거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X선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X선을 관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럼 렌트겐은 이걸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아마 렌트겐도 이쪽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옆을 다 이렇게 검게 가려버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측면에선 빛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만 사실은 뚫어져라 보고 있었는데 한쪽 벽에 세워둔 그 형광판에서 이렇게 희미한 빛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가 밝아서 여기에서 나온 가시광선이 이쪽으로 전해져야 이쪽도 밝아지는 건데 이쪽은 어두운데 이쪽만 밝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렌트겐이 일단 이름을 X선이라고 붙이고 나서 테스트를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나무도 대보고 책도 대봤지만 이쪽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 말은 X선이라는 빛은 여기를 다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납을 여기다 대봤더니 여기 이제 납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납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거라 X선이 이 납은 뚫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납의 그림자만 나온 게 아니고 이 자기 뼈 그림자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처음엔 렌트겐이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남한테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서 몇 주 동안 이제 어두운 암실에서 혼자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뼈가 갑자기 사진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심령 현상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다고 했는데 계속 이걸 반복해 보면서 그 밀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질의 밀도에 따라서 뚫기도 하고 못 뚫기도 한다 이런 거를 결국엔 자기가 알아낸 거죠.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의료계에 적용이 됐어요. 곧 이어 터질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도 차에 이런 엑스레이 장치를 실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총알이라든가 폭탄의 파편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가 뚫지 못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 부분만 이제 째서 꺼내면 되는 거니까 생존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노벨상이 1900년도부터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1901년에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X선의 그 발견에 대한 글이나 영상 이런 걸 보게 되면 X선은 그 우연히 발견된 거다 이런 말이 꽤 많아요. 물론 이제 음극선이라는 거를 원래 연구하다가 전자가 아닌 이제 빛을 발견한 거기 때문에 우연인 건 맞지만 이제 얻어 걸린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똑같은 실험을 그 음극선관이라는 장비가 나온 게 그 X선을 발견하기 한 27년? 거의 3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원리를 설명해 드렸듯이 음극선관이라면은 그 X선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의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럼 왜 렌트겐만 이걸 눈치를 챈 거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 사용한 형광 물질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 황화칼슘이라는 형광 물질을 썼는데 렌트겐은 좀 다른 걸 썼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냐? 이 주기율표를 보시면 이 황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이제 16이죠. 그리고 칼슘이니까 황화칼슘이니까 칼슘은 20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16, 요거는 20. 근데 바륨 시아나 백금산염 요거 같은 경우는 바륨은 원자 번호가 이제 56, 그리고 백금이 78이죠.
그러니까 훨씬 무거운 중원소를 쓴 거예요. 그러면 훨씬 밀도가 높은 그 고밀도의 형광 물질이다 보니까 X선과 반응을 더 많이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더 환하게 빛났던 거죠. 그러니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렌트겐은 이거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이게 X선 발견에 큰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건 제 생각인데 당시에는 그 빛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그 전자기학 쪽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유리가 대표적인 절연체인데 이 안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밖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렌트겐 이전에도 동일한 현상을 본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유리에 구멍이 났다거나 아니면 장비가 고장난 걸로 봐서 오히려 제작자들에게 이제 항의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우리가 보통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한번 정해놓은 정답, 로직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할 때 굉장히 빠르고 에너지 소모를 이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캐시 메모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해결을 못하게 되면 계속 벽에 부딪히면서 제자리를 맴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 당시 많은 물리학자분들이 이 음극선관을 보면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고요. 렌트겐은 그거를 뚫고 나온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트겐은 이제 원래부터 이 취미로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진이라는 거는 똑같은 물체를 찍어도 이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실내냐 실외냐 뭐 날씨가 좋냐 나쁘냐 아침이냐 저녁이냐에 따라서 그런 빛의 상태라든가 구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물리학자 분들보다도 빛에 의한 그런 물리학적 반응 여기에 대한 그런 감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경험이 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빛의 일종인 X선의 발견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X선의 존재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존재였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게 된 이유는 그 렌트겐이 엑스레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혹시 자기가 그 사기꾼으로 매장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어줄까 이거를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뼈 사진을 찍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요 발표를 이제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자기 아내를 불러서 요런 이제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내분은 뭣도 모르고 와서 사진을 찍었을 텐데 이 찍어놓고 보니까 이제 자기 사진, 자기 이제 뼈 사진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내 시체를 봤다 이러면서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래요. 어쨌든 그 이런 X선의 발견은요 단순히 얻어 걸린 게 아니고요 렌트겐의 그런 다양한 경험 그리고 통찰력이 밑바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 핵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최초의 핵분열을 성공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핵분열이라는 거는 양성자의 개수를 바꿔서 원소의 종류를 바꾸는 거니까 인류 최초의 연금술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 X선의 발표를 듣고 나서 한 말이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X선에 대한 이론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의 모든 교수들이 전쟁의 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모든 물리학자들이 이거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과학계가 받은 그런 충격과 흥분을 가장 적절히 표현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인류가 원자와 분자의 구조를 이제 관측을 하면서 미시 세계에서는 더 이상 뉴턴 역학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또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도 X선의 원리를 파헤치면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를 계기로 현대 물리학의 혁명이 시작이 되죠.